배터리의 용량을 더욱 증대해서 주행거리를 크게 확대한 신형 아이오닉5의 공식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가장 강력한 증거라면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정보죠. 인증이 드디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신규 구매자라면 좋겠지만 대부분 구매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달라졌길래 예상보다 일찍 연식 변경을 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현대차가 순수 전기차 기반으로 처음 선보인 차량이 바로 아이오닉5죠. 아이오닉5가 연식 변경을 통해서 대폭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대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 기존의 73kWh급에서 77 정도로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는 배터리의 용량이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내연기관으로 표현해 본다면 연식 변경을 통해서 마치 새로운 엔진이 등장한 정도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점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주말 내내 영상을 준비했는데 11일 금요일에 인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꼼꼼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먼저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좀 섭섭하실 것 같은데 단순 연식 변경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많이 큽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배터리 관리 프로그램이 모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럼 인증부터 먼저 볼게요. 항속형 후륜과 사륜 모두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면 차명에 모두 77.4kWh라고 적혀 있죠. 현대차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72.6kWh의 배터리로 완충하는 경우 최대 주행거리가 429km죠. 해당 차량은 롱레인지, 이륜, 후륜 차량입니다. 아이오닉5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들이 이륜과 사륜, 그리고 19인치와 20인치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데 후륜을 기본으로 하는 이륜 차량이 가장 멀리 주행할 수 있죠. 물론 가격도 더 비싸지만 아이오닉5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모델은 롱레인지 차량입니다.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기는 것이 바로 주행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EV6도 동일하게 가장 멀리 주행할 수 있는 롱레인지 차량이 월등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행거리를 잠깐 비교해보면 아이오닉5에서 가장 짧은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차량은 58kWh급의 배터리가 장착된 스탠다드 사륜 모델이죠. 이 차량은 1회 충전으로 주행거리는 319km입니다. 가장 멀리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의 주행거리가 최대 429km고요. 최소는 319km가 되니 1회 충전으로 무려 110km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물론 장거리를 이동 목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충전 시간까지 고려해 본다면 분명히 무시하지 못할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77.4kmh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주행거리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경쟁 차량인 EV6를 보면요. 롱레인지 이륜 기준으로 주행거리는 무려 475km입니다. 이 차량이 이번에 적용될 동일한 배터리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최소 예상해 볼 수 있는 주행거리가 이 정도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럼 확인이 완료된 공식 인증 정보를 볼게요. 주행거리 외에도 한 가지 더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 부분도 기존 구매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섭섭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자료가 작년 아이오닉5가 출시되기 전에 알려드렸던 인증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항속형이니 당연히 롱레인지 차량인 것을 알 수가 있고 19인치 RW드니 후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가장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최대 출력은 217.5마력이고요. 전기력 전압은 653, 공차 중량은 1920km입니다. 기억해보세요. 217, 653, 1920입니다. 막 인증을 받은 아이오닉5 롱레인지 차량입니다. 동일한 기준인데요. 최대 출력부터 다르죠. 217.5가 아닌 228.6마력으로 약 10마력이 더 높아졌네요. 또한 전기력 전압 부분도 달라졌는데 배터리의 용량이 추가되면서 653에서 697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차 중량은 1920kg에서 1945kg로 변경되었네요. 자, 그럼 표로 요약하면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배터리 용량만 늘어난 것이 아닌 성능까지도 더욱 좋아지게 된 것이죠. 최신 차량이 좋은 것은 맞겠지만 불과 1년 만에 단순 연식 변경으로 보기에는 업데이트가 아닌 업그레이드가 맞은데 그 변화의 폭이
단순 연식 변경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라면 거의 페이스리프트 수준으로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거리만 늘어난 것이 아닌 성능도 분명히 좋아졌다는 점이죠. 주말에 열심히 분석했는데 퍼가시는 것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출처 정도는 꼭 밝혀주세요. 그럼 연식 변경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질까요? 공식 자료가 영국 현대자동차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는 제조사가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서 예측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신형 아이오닉 5에 대한 제조사의 공식 자료가 처음 확인된 것인데 공식 자료에는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배터리 컨디션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도 당연히 전기차라서 배터리 매니저먼트 시스템은 제공되죠. 하지만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충전 관련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원문의 내용을 보면 주행 중에 배터리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충전소 도착 전에 최적의 충전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고속 충전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기능을 운전자가 별도로 조작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 기능은 운전자가 가까운 충전소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된다고 하네요. 즉 사용자 입장에서 충전소만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으로 디지털 센터 미러 기능이 추가됩니다. 공식 자료를 보면 비디오 베이스 디지털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미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다른 옵션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해외의 경우 디지털이 아닌 일반 사이드 미러 버전이 먼저 출시가 되었죠. 연식 변경을 통해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국내는 이 기능은 먼저 적용이 되었죠. 하지만 DCM, 디지털 사이드 미러 기능이 아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됩니다. 공식 자료를 보면 DCM은 리어 스포일러 아래쪽에 카메라가 추가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네요. 바로 이 부분에 추가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DCM은 사이드 미러가 디지털 방식이 아닌 일반형의 리어 스포일러에 후방 카메라가 추가된 기능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새롭게 추가된 마지막 기술은 SFD입니다. 스마트 프리퀀시 댐퍼인데요. 좀 더 개선된 승차감을 제공하게 될 것 같은데 좋은 주행 성능과 함께 승차감은 내연기관이나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동일한 eGMP 플랫폼으로 만들었지만 아이오닉 5와 제네시스 GV60이 승차감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처럼 제조사는 고급 차량에 좀 더 개선된 승차감을 제공하죠. 예전에 만도에서 제작한 기술 자료를 보면 서스펜션에 달린 쇼크옵셔버를 통해서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과 조종의 안전성을 향상시킨 댐퍼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고속도로와 같은 고주파가 발생되는 환경에서는 잔진동을 흡수하고요. 반대로 오프로드와 같은 좀 거친 환경에서는 저주파를 흡수해서 운전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결국 고속도로와 오프로드에서 좀 더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해 준다는 말인데 신형 아이오닉 5의 SFD 기술은 좀 더 개선이 되어서 적용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OTA 기능 중에서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같은 기능은 아이오닉 5급에는 현대차가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알 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곧 출시가 예상되는 신형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불과 1년 만에 아이오닉 5가 완성형처럼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 구매자 입장에서는 물론 섭섭할 것 같은데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주행거리가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고요. 연식 변경을 통해서 주행거리를 크게 늘리고 배터리 관리 프로그램까지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성능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빠른 행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한 가지 가격도 좀 당연히 높아지겠죠. 제 소중한 주말은 영상을 준비하느라고 보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